안녕하세요. 생방송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어제 이 회사의 한국 법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지 5년 만의 일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그동안 입었던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심적인 고통을 무엇으로 보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지역에도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무려 1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안타깝게도 두 분은 이미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해당 제품 불매운동과 또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 구제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하네요. 네, 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 접수는요, 282-9898번 혹은 국번 없이 137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오프닝부터 저희가 약간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이게 남의 일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럼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꼭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청자 뷰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뭐 저녁 식사 준비 혹은 지금 식사 한창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는 매일 저녁 이렇게 이 식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주부들, 어머님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클지 정말 상상도 못하죠. 맞아요.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먹어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뭐 식사도 좀 하기 귀찮아지고 그렇다고 외식도 하기 싫고 오늘처럼 날씨 궂은 날은 딱 좋은 게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이 배달 음식도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요. 가족 구성원들 모두 이 배달 음식의 메뉴를 통일시키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 네. 통일을 시키는 게 가족 안에서도 정말 힘든데 한 외식업체 조사에 따르면 이 외식 메뉴 결정권 엄마를 제치고 자녀가 1위로 떠올랐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지 궁금한데 이런 주제로 문자를 한번 받아볼게요, 오늘. 네, 배달 음식을 포함해서 외식 메뉴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가족끼리 의견 통일이 안 될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그렇죠. 뭐 가위바위보도 있을 것 같고요.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뭐. 아, 그런 거요? 예. 뭐 아니면 뭐 물주 마음대로 어떤 걸로 해결하시는지 또 같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1991번,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 통해서 농가 레스토랑 식사권, 제과 선물 세트, 피자 상품권, 가족사진 촬영권, 커피 교환권, 국수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아영 리포터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아영 리포터는 가족들과 이제 식사하실 때 이 메뉴 결정권 누가 가지고 있나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메뉴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제가 사실 먹으러 많이 다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어떤 게 먹고 싶냐 할 때는 저한테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 저희 조카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메뉴 결정권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이 이제 그 조카한테 다 맞춰졌어요. 그렇군요. 소금을 안 넣는다든지 일명 그래서 저는 주도권이 이제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갈수록 이 주도권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자녀들이 아마 많이들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번 한 주를 또 누구보다 많이 기다렸을 사람도 바로 이 자녀들, 학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날부터 해서 이 재량 휴일에 주말까지 해서 연휴가 또 생겼거든요. 네. 근데 그 학교 다닐 때는 학교를 막 안 가고 싶어 하는데요. 나이가 한 살 먹어갈수록 나중에는 그렇게 가고 싶어지는 곳이 바로 또 학교잖아요. 좀 오래 되셨으니까요. 아니, 예. 그런 건 저는 아닌데. 예. 학교 가고 싶죠. 예, 아영 씨는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졸업한 지 1,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다지 가고 싶진 않지만 학교를 좀 오래 다니셨나 봐요. 정말 학교를 가고 싶은 자, 예. 분들이 네.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한 달에 한
번 문을 여는 학교가 있습니다. 야, 네. 한 달에 한 번 문을 열고 그럼 나머지 날은 다 쉬는 건가요? 그런 학교면 저는 막 열심히 다니고 싶은데 오, 그래요? 네, 하루만 다니고 쉴 학교 수 가는 것보다는 뭐 쉬는 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이 되면서 전국에서는 일명 매마수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매마수? 네.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일원에서도 이 공감을 주제로 한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와, 비 오는 날의 시장 모습이 조금 다른데요? 부침개는 저기요, 누룽지는 깜박, 김치는 지, 귀싸대기, 귓방맹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보니까 사투리 같기는 한데 네. 좀 아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깜박, 적 이런 정도는 알겠는데 네. 모르는 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이게 다 전주 사투리고요. 네, 여기 그렇죠. 말고도 다른 곳에도 다 전주 사투리나 또 뭐 전라도 사투리들을 붙여놨거든요. 다른 곳에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다른 곳에 가보실래요? 빨리 가, 빨리 가. 아따 왜 그렇지요? 매일 쓰던 사투리가 작품이 돼 전통시장 곳곳에 걸렸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겁나게 욕봤소잉 상상을 실천으로 옮기니 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천정에 걸린 구수한 사투리 글귀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잠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찾아옵니다. 시장 곳곳에 이제 사투리도 그렇고 이렇게 시적인 문구들이 곳곳에 써 있어요. 그냥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북 지역 작가들의 문장하고 그리고 그림을 시장 곳곳에 걸기로 했거든요. 시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를 만들자. 이름하여 시장으로 간 예술, 장보고, 예술보고. 새로운 고등학교인가요? 네, 전시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전북 작가협회에서 선정한 20여 개 문학작품 속 문장전과 한국화를 비롯한 총 8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전람회를 남부시장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매마수라는 프로그램 자체의 기획에 공감을 좀 했고요. 아무래도 갤러리는 좀 어색하죠. 폼을 좀 잡아야 되고 대중들과 관람객들 사이로 직접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단골로 드나들던 수선집에 액자 하나 걸렸을 뿐인데 시내 유명 수선집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어느 가게에서나 볼 수 있는 메뉴판이지만 그 옆에 살포시 걸린 글귀 하나가 가게 분위기를 확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국밥이 최고잖아요. 네, 그렇죠. 따끈한 국물이 좋죠. 그런데 제가 좀 여기 들어오면서 놀란 게 네. 사실 국밥집하고 예술 전시 안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름 조화가 괜찮아요. 손님들 반응은 어떤가요? 작품이 있으니까 시장, 전통시장에 이런 데도 있었나 되게 좀 생소해하면서 재밌어요. 주변에서 보시고 우리 집도 걸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오셔가지고 그림 구경 많이 하고 가셨어요. 상인분들이. 다른 가게에도 좀 붙여주셔야겠어요. 네, 빨리 작품 많이 모아서 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술 작품 구경으로 눈이 즐겁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입이 행복한 곳. 여기는 남부시장입니다. 문화가 있는 매월 마지막째 수요일 한 달에 한 번밖에 즐길 수가 없기에 특별한 무언가를 찾는데요. 한옥마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떤 곳인데 이렇게 지금 쫙 책상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학교입니다. 옛날 학교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국어 수업, 문학 수업, 체육 수업, 미술 수업, 음악 수업도 합니다. 예전 학교 그대로이죠. 제가 다닐 그 학교군요. 한옥마을 곳곳에 숨어있는 문화 자원을 소개하고 싶었고 소고춤이라든가 상모 돌리기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서 부채 만들기까지 다양한 문화 자원이 전주에 있다. 그리고 한옥마을이 예전의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한민국 유일무이 오직 전주 한옥마을에만 있는 세대공감 인문학교 예술학교. 이 비가 오는 중에도 나이 지긋한 학생들이 추억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쓸 때마다 헷갈리는 긴가민가 맞춤법 수업. 이 한옥마을 관광하러 왔다가 공부를 하러 갑니다. 이로 쓴다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 동안 걸렸니라고 할 때 며칠 걸렸니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때도 수업이 끝나고 나면 시험도 보는데요. 그 시절 시험지 앞에서 그랬듯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은 좀처럼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진지하신데요, 다들? 네, 이렇게 채점도 주고요. 학창 시절에 배웠던 거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 나서요. 맞춤법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이거 제 거 아니고 요 앞에 계신 아, 서로 바꿔서 채점 하신 거예요? 네. 참 잘했어요. 칭찬 스티커까지 제대로 기분 냅니다. 와, 이거 시험지 보세요. 제일 잘 보셨어요. 여기 진짜 딱 100점, 100점. 학창 시절 생각도 좀 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어요, 기분이? 예, 아주 집사람하고 같이 왔고 예, 기분이 아주 속된 말로 째집니다. 두 분이서 좋으시다는 좋은 거겠죠? 좀 추억 네. 쌓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사모님은 시험 잘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3개 틀렸습니다. 잘 보셨네요. 네, 인문예술학교에서는 한옥마을에서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수업들이 이뤄지는데요. 문학체험, 민속체험, 미술체험 모두가 몸으로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것들입니다. 친구들이랑 열심히 노는 거. 진짜 여학생하고 미팅도 하고 싶고 예. 사모님 옆에 계신데 괜찮아요? 이런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통시장과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전북의 다양한 문화 자원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그곳에서 전 세대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매마수 세대공감 인문예술학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마수. 그러니까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매마수인데 이제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이 남부시장과 한옥마을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또 5월 달에는요, 이 사투리와 관련한 문장전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서 지난주에 우천으로 취소됐었던 수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음악 수업인데요. 네, 도내에서 또 유명한 DJ들을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교과서에 실린 뭐 음악이라든지 음악 콘서트, 악극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즐기는 사람이 바로 문화가 있는 수요일의 주인공입니다. 와, 그 말이 너무 멋지네요. 즐기는 자가 매마수의 주인공이다, 이 말. 네. 요즘 한옥마을에 가면 교복을 입고서 이 관광을 하는 관광객들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교복을 딱 입고서요, 꼬치만 사드시지 마시고 이 세대공감 인문예술학교에 가셔서 공짜 수업도 받아보시고 수업 체험도 해보시면 정말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관계자분 말씀으로는 아직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매마수를 즐기기 위해서 예약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으로 정말 이 문화가 있는 수요일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 한옥마을 가면은 막 먹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네, 닭꼬치 특히나 제가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두 분은 혹시 닭고기 많이 좋아하세요? 네. 당연히 좋아하죠. 예, 1인 1닭. 아, 그렇죠. 네. 예, 이 치느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정도로 정말로 인기가 많은 게 이 닭요리인데 사실은 기름기가 좀 많다 보니까 튀김닭이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맞아요. 네. 사실 이 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밤에 되면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이게 밤이 되면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닭을 먹고 싶다 생각할 때는 그래서 좀 양심상 백숙을 찾습니다. 백숙. 그나마 좀 살이 덜 찔 것 같은 걸로. 그렇죠. 그렇게 먹어줍니다. 영계백숙. 이런 노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백숙을 좋아하면 이런 노래까지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백숙 중에서도요, 그냥 닭 말고 토종닭을 이용해서 만든 백숙이 정말 좋다고 하거든요. 빨리 크고요. 알도 정말 많이 낳고 게다가 영양가까지 풍부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순수 혈통 토종닭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여기 닭과 사랑에 빠진 이가 있습니다. 온 재산을 털어 닭을 연구하기 15년. 전국의 산간오지를 돌아다니며 각고의 노력 끝에 토종닭의 순수 혈통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항생제 하나 쓰지 않고 튼실하게 키워냈으니 그야말로 토종닭 박사.
대한민국 최고를 자부하는 순수혈통 토종닭 구경 한번 해볼까요?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한 양계장. 좁디 좁은 케이지형 닭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자란 닭과는 비교 불가. 너른 농장 마당에서 고귀한 자태 뽐내는 대한민국 토종딸기의 순수혈통을 찾아낸 장본인.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보죠. 네, 안녕하세요. 자칭 타칭 토종닭 박사님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이 집 닭들 얼마나 좋은지부터 확인해볼까요? 1992년부터 시작해 마침내 2008년 빨리 크고 맛이 좋은 데다 알까지 잘 낳는 우리나라 순수 토종닭을 복원해낸 안인식 씨. 이게 바로 토종닭 박사의 작품들입니다. 여기는 닭이 한 1000수가 있는데요. 예방접종 한 달 만에 11번이라는 거 끝나고 여기서 이제 적응 기간을 거쳐가지고 2달이 넘으면 밖에서 이제 키웁니다. 토종닭은 혈통 복원도 복원이지만 항생제를 쓰지 않고 사육하는 것이 관건. 때문에 이 집에서는 9차례 백신 주사를 놓는 것 말고도 닭들에게 특별한 보약을 먹이고 있다는데요. 흔하게 하는 민들레, 그 외에 한약재 요 몇 가지를 넣어가지고 독성을 뺀 미생물입니다. 이 닭한테 먹어도 사람이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닭한테 먹이고 각종 한약재를 비롯해 생육 발달에 좋은 재료들을 섞어 미생물 공법으로 완성한 토종닭 박사의 특제 액상. 물에 희석해 식수로 먹여서 닭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요. 양계장에 직접 본사해 검은 곰팡이를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준답니다. 닭한테 먹이기 위해서는 천대일로 닭 먹입니다. 그러면 그 닭이 장이 튼튼해져요. 곰팡이균을 장에 있는 곰팡이균을 없애면서 이 냄새가 안 나는 거죠. 몸에 좋은 거 먹고 자랐으니 덩치도 좋고 실한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순수혈통 토종닭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게 보면은 이 벼슬이 보면은 여기 보면 딱 7개잖아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보면은 요 깃볼에 반점, 예 반점이 있고 특히 이제 발 보면 이제 검은색이 나야 돼요. 닭을 키우시는 분들이 관상용으로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집 닭들이 순수혈통을 찾기까지 사연이 구구절절하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2008년도부터 처음에 시작해 몇 번 실패를 하고 나서 했던 건데 2008년부터 3월 6일 날 이거 이제 부화가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요거는 알 1000개를 넣어가지고 잡종이 580개예요. 토종은 300마리밖에 안 돼요. 우연찮게 접한 토종닭에 매료되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재래닭의 혈통을 찾아낸 안인식 씨. 하지만 막상 집에 데려다 놓으니 죄다 죽어버렸다는데요. 쓰디쓴 고배의 잔을 들이키고 망연자실. 닭장 안에 앉아 하염없이 닭들만 바라보던 그때 마침내 안인식 씨는 해답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아무리 닭의 혈통이 좋더라도 문제는 근친. 닭에 근친하는 습관 때문에 부화율이 떨어지고 폐사율도 높았던 거죠. 이거는 근친이 안 된 닭이고 이건 근친된 건데 이게 130일짜리입니다. 일단 육안으로만 확인해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아니 근데 뭐 자기네들이 잘 먹고 안 먹고 차이 아닌가요? 아니 근친이 되면은 이거 여기서 많이 크질 않아요. 근친이 영향을 받으면. 근데 근친을 영향 안 받는 놈들은 이리 덩치가 좀 많이 자라죠.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주세요. 그거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못 가르쳐 드리죠. 그거는 여태까지 제가 10년이라는 세월 연구한 건데 그거 못 가르쳐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좋습니다. 대한민국 순수혈통 토종닭 맛 한번 보죠. 쾌적한 환경에서 극진한 보살핌으로 자란 큼지막한 토종닭 깨끗이 씻어 손질해 냄새 잡아주는 환기, 마늘도 크게 한 줌, 대추로 달달한 맛 더해 마지막으로 뭔가 하나의 재료를 더 넣어준다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닭발을 삶은 육수예요.
왜 닭발을 삶아서 육수를 낸 거죠? 그러면은 더 영양가도 있고 콜라겐이잖아요. 닭발은 여자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름난 셰프들도 애용한다는 마법의 닭발 육수로 깊은 맛 추가하고 여기에 주인장 공개 불가. 또 하나의 비법 육수 부어 토종닭 백숙 재료 완벽하게 준비해서 압력 솥에 불 조절해가며 삶아내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닭 삶는 거를 제가 할 줄 몰라서 돈 주고 배워왔어요. 양평 가서 배워왔는데 그거는 다 없어지고요. 그 닭하고 이 닭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삶는 거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어요. 일반 닭이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라면 토종닭은 야생에서 비바람 견디며 자란 잡초. 좋게 말하면 육질이 쫄깃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질겨서 싫다 할 만한데요. 그래서 십수년 토종닭 요리 신공이 필요한 겁니다. 토종닭 본연의 맛과 영양은 살리되 질기고 억센 육질 부드럽게 만들고자 공수할 수 있는 재료 총동원. 달인의 노하우 발휘에 완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리한 토종닭 백숙. 손님 상에 내가면 만족도 100%입니다. 깊은 맛이 나면서도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 담백하니 고소하고 씹는 맛이 일품인 고기. 토종닭 백숙 앞에 체면 따위 그야말로 사치입니다. 고기 한 점 더 사수하겠다고 젓가락은 연신 바빠지고 후루룩 후루룩 쩝쩝 의상어 대방출이죠. 뻑뻑하신 살이 없고요. 살이 다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다른 데도 닭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좀 비교해 보신다면? 다른 데에는 토종닭으로 가면은 많이 질겨요. 근데 여기는 토종닭 치고 질기지도 않으면서 고기들이 뻑뻑하지도 않고 먹으면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긴 국물이 참 좋아요. 다른 데보다 걸쭉하거나 이렇게 닝닝하지 않고 되게 국물이 시원하고 그래서 가끔씩 좀 원기 회복하거나 좀 기운이 없을 때 좀 오면은 확실히 조금 보약을 먹는 그런 느낌을 받고 갑니다. 모두가 칭찬 일색. 최고의 맛과 영양 자랑하는 토종닭을 완성해낸 안인식 씨는 얼마 전 새로운 도전을 펼쳤다는데요. 예로부터 꿈만 꿔도 복이 들어온다 했을 만큼 귀한 닭, 멸종위기의 흰 닭까지 혈통 복원에 성공한 겁니다. 정말이지 닭 박사님,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지금 현재로 충주 인근에다가 땅을 준비해가지고 이 토종닭 복원 연구소를 차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금년에 아마 연구소가 지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일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학자나 기술자도 해내지 못한 대한민국 토종닭의 순수혈통을 복원한 안인식 씨. 토종닭 박사의 집념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와, 이 안인식 씨가요, 대한민국의 순수 혈통 토종닭을 복원하기까지 무려 7억 원에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통 토종닭은요, 복원도 어렵지만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지금껏 몇몇 대학에서도 이렇게 도전을 했지만 대부분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집념의 사나이 안인식 씨의 도전에 정말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곧 날 더워지기 전에 이 몸보신으로 토종닭 백숙 한번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성뷰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요, 6시 30분이네요. 자, 오늘 생방송 뷰에서는요, 배달 음식 시킬 때 메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또 의견이 통일이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는지 문자 메시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문자 소개는 우리 정아영 리포터가. 네, 문자 도움입니다. 네, 아름답게 해주시겠습니다. 아름답게 부담스럽네요. 일단 너무너무 궁금해요. 다른 집들은 이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 8191번님 문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외식 결정권은요, 5명의 대왕, 바로 접니다.
아직은 저는 저희 아이들과 와이프를 이깁니다. 근데 조금씩 와이프로 기울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버님이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져주셔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져주는 게 이겨주는 거라고 아버님이 져주셔야 모양새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315번님, 9살 딸과 5살 아들의 의견 일치를 보는 순간 외식 메뉴가 결정이 됩니다. 아빠가 육아휴직이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육아휴직을 내시고 지금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멋지신데요. 아이들이 역시나 자녀들이 맞습니다. 또 이 집은 대세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여느 집 다르지 않네요. 4279번, 네. 4279번님. 저희 메뉴 결정권은 6살, 7살 먹은 저희 아들, 딸입니다. 역시. 네. 가끔 두 아이들이 엇갈리곤 하는데 잘 조율을 해서 먹는 그래요? 편이라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사실은 보통 이 아들 딸 또 뭐 오빠 그러니까 오빠와 동생 혹은 누나와 이 남동생 간에 의견 충돌이 심해가지고 막 싸움으로 번지고 그러거든요. 이거, 맞아요. 결과를 이렇게 도출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괜히 이제 뭐 언니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괜히 서럽고. 그렇죠. 제가 좀 어릴 때는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잘 조율을 해서 그래서 결국엔 집밥을 먹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먹지 마 해가지고. 그리고 3830번님. 집안의 평화를 위하여 외식 선택권은 아내의 선택을 권장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옳다고 사실은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매일 이렇게 식사 준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가 외식 결정권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예. 이제 외식을 할 때만큼은 이제 매번 내가 요리를 했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렇죠.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결정권이 있는데 그중에 외식 결정권 하나 정도는 양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분. 네. 그리고 0152번님. 뭐 먹고 싶어? 물어보는 우리 엄마는 결국은 엄마가 먹고 싶은 걸로 묻는 사람도 먹고 싶은 메뉴는 엄마가. 이럴 때 참 그래요. 네, 왜 지금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답정맘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답정맘. 네.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뭐 먹고 싶어? 뭐 치킨 아니야. 치킨은 아니야. 그거 말고. 그건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계속 본인이 먹고 싶은 걸로. 그렇죠. 저하고 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에 이 외식 혹은 배달 음식 이 결정권 누가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지 이 결정하는 방법까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991번이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생방송 뷰가 특별히 이달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미취학 아동들의 동요 콘테스트를 열려고 합니다. 네. 이름하여 어린이 휴대전화 동요 콘테스트 어휴 동콘. 어렵네요. 어휴동콘. 네, 결론적으로는 이 미취학 어린이의 동요 부르는 모습을 받아보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상에서 휴대전화기로 찍은 아이들의 동요 부르는 영상을 저희가 접수받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동요 부르는 영상 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조건은요, 가요가 아니고요. 반드시 동요여야 하고요. 또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동이어야 합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매마목에 콘테스트가 열리는데요. 이달은 5월 26일입니다. 네.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 문자로 동요 콘테스트라고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접수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샵 1991번으로 그냥 영상을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접수를 일단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991번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 제작진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한 달 해보고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 싶으면 그 다음에 바로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가요 콘테스트, 뭐 트로트 콘테스트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보니까 같이 봅시다. 이것도 지금 약간 거기서 이제 넘어온 것 같죠? 예, 예,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약초가 가득한 제주 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주에서는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약이 되는 해초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톳입니다. 네.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요. 좋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쏙쏙 흡수가 잘 된다고 하는데요. 네. 얼마나 좋은지는 잠시 후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펫 비즈니스 산업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 텐데요. 소식도 만나보실 텐데 이 봄바다의 약초라고 불리는 톳 영상 먼저 보시고요. 다양한 펫 비즈니스 사업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차차 올라간다. 위에 차. 파랗게 물오른 제주바다의 검은 보물 톳이 돌아왔습니다. 제주바다가 키워 실하게 살이 오른 향긋한 톳. 밥상에 톳을 쓱 올리면 우리 건강도 쑥 올라간다는 사실. 명불허전 제주바다의 명약 톳 함께 만나볼까요? 바다빛이 어두워지는 오후 4시, 물때 맞춰 모인 사람들로 바다가 북적이는데요. 목노와 삼촌들을 불러봅니다. 삼촌! 삼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 멀리서 저렇게 오는데 미끌미끌해가지고 미끄러워요. 혼날 이게 뻔했어요. 원래 미끄러워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저기 갈색깔 저 까만 저게 톳이에요. 저게 다 톳이에요. 네, 네. 아니 되게 많네요. 많죠. 보이시죠? 갯바위를 뒤덮은 이 검은 해초가 바로 톳입니다. 가느다란 긴 줄기에 탱글한 잎들이 줄줄이. 바다의 향이 물씬 느껴지시죠? 봄과 여름 사이 남해안을 비롯해서 우리 제주에서 많이 생산되는 톳. 요즘이 딱 제철입니다. 왜? 톳이 쫙 깔린 게 톳밭이네요. 톳밭. 그는 옛날에 이 돌멩이들 다 뛰가 저기 차로 싣고 와 등짐에서 저기서 여기 다 이거 깐 거 사람으로 사람이 직접 우리가 이거 다 저단 이래 다 꼰 거야. 저로 이래 다 여기밖에 없어 도정이네 하는데 다른 데는 이런 여행 빼는 파도가 세니까 톳 안 나. 다른 데는 그나 이거 다 사람 등짐으로 다 저단 이거 들이치나 톳이 이거 나는 거지. 50여 년 전 마을 사람들이 일일이 등짐으로 지고 날라 돌을 깔아 만든 이곳. 정말 대단하죠.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돌 위에서 톳은 거침없이 자라는데요. 덕분에 영운마을에는 해거리가 없이 매년 톳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의 톳은 순수한 자연산인데요. 깨끗한 환경 덕에 톳이 1m 이상까지 자라는가 하면 식감도 탱글하면서 맛의 깊이가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차원이 다른 제주의 톳. 지리 표시제를 시행할 만큼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삼촌. 예. 이거 보니까 다 하나같이 이렇게 자르고 계신데 이거 캐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아니 붙은 거 땅에 붙은 거 이 돌에 붙은 거 이렇게 캐면 되는 거 주고 무슨 방법 대고 걸 거면 생각해 이렇게 줘요. 땡겨. 장갑도 안 끼고 간 불량일꾼 저는요. 어쨌든 낫으로 힘을 주어 잘라보았는데요. 톳 수확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하고 지금 되는 거. 돌틈 사이를 다니면서 일일이 손으로 걷어들여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 그런데 대부분 연세가 지긋하시더라고요. 삼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3. 83. 나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안 힘들어도 먹고 살려면 해야지 어떨 거예요. 연세가? 84. 84.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정하세요? 허리도 꼿꼿하시고. 건강하지. 어떻게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돈 많이 먹으니까 건강하지. 톤 많이 먹어서 건강하다고 하십니다. 톤 많이 먹으면 저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역시나 건강의 비결은 톳에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톳은 어마무시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온갖 무기질은 기본에다 칼슘과 철분의 함량도 많고요. 최근에는 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칼로리까지 낮다니 팔방미인 톳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자 삼촌들이 수확하는 동안 뒷짐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남자 삼촌들이 보였는데요. 우리 쥐는 사람. 여자분들은 비는 사람, 우리 나르는 사람. 역할이 잘 나뉘어져 있죠. 올해 그 어느 때보다 톳 작황이 좋았다는 영운마을. 덕분에 힘든 작업에도 신바람이 납니다. 그나저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톳 수확. 일한 만큼 용돈은 두둑하게 받으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삼촌, 근데 더 일하는 사람한테 돈 더 가야 된다요? 아니, 똑같이. 솔직히 돈 좀 더 받아야 될지. 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옛날로부터 나이 적든 젊든 똑같이 분배. 그렇게 하기도 옛날부터 했으니까.
한 해도 거르는 법 없이 무던히 톳을 잘 키워 선물하는 바다가 고맙기만 합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수확한 톳은 어디로 갈까요? 이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실어서? 공장에. 어느 공장으로요? 모슬포. 모슬포? 톳을 한가득 싣고 떠나는 트럭을 보니까요.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곳, 바로 톳 가공 공장입니다. 이곳은 제주 각지에서 수확한 톳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곳인데요. 그날 수확한 톳이 바로 가공됩니다. 선생님, 제가요, 바다에서 진짜 힘들게 톳을 채취해 왔는데요. 여기서 톳이 변신을 하나 봐요. 예, 여기서는 저 톳을 소화가 잘 되도록 쪄서 다시 말리는 그런 공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채취한 톳은 이렇게 바로 쪄서 말리게 되는데요. 씻고 찌고 말리는 과정을 거치며 이물질 하나까지 깐깐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제주의 톳은 다른 지방 톳과 비교해서 품질이 뛰어나고 영양학적 가치도 높아서 해마다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바다 환경은 예년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업체는 1970년대부터 톳을 가공해 왔는데 매년 톳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원료가 5톤 정도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제주는 자연산인데 상당히 10년 전에 비해서 한 10분의 1로 줄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공 톳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장수 국가인 일본 사람들이 특히 이 톳을 좋아한다고 하죠. 이게 지금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저희가 최종 톳을 가공한 최종 제품입니다. 와, 느낌도 세상에 아까 제가 본 톳이 맞나 싶어요. 네. 그럼 이 상태로 지금 어디로 나간다는 건가요? 일본 전역에 나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나 소분 포장을 해서 마트 같은 데 팔고 있고 국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년 9월 15일을 톳의 날로 정해가지고 학교 급식에 일주일에 2회 그리고 많이 먹도록 권장하는 식품입니다. 그럼 한국, 일본 말고도 혹시 다른 해외로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로도 나가나요? 저희가 지금 국내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시장 개척을 해서 중국에는 일부 나가고 있고 미국에도 조금씩 지금 알려져서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가공 제품들이 나와서 톳을 쉽고 편리하게 먹거나 요리할 수 있습니다. 몸에도 좋은 음식, 피부에도 좋겠죠. 톳의 진화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톳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톳 전에서 톳밥까지 그 옛날 보릿고개 구황식품에서 환골탈태한 영양 만점 톳 요리 함께 만들어 볼까요? 사실 이렇게 톳을 캘 때만 해도 이 작은 해조류가 뭐 얼마나 다양하게 변신을 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 앞에 이렇게 5가지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톳으로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톳이랑 어묵이랑도 궁합이 잘 맞는 편인가요? 네, 어묵하고도 잘 맞고 두부, 그다음에 멸치 볶음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에 톳은 여러 가지 재료하고 잘 어울립니다. 톳을 매일 먹을 수 있는 메뉴 바로 톳밥인데요. 씻은 쌀에 말린 톳과 채소를 넣어주기만 하면 끝. 뚝딱뚝딱 고슬고슬한 톳밥이 완성됐습니다. 먹음직스럽죠? 이번엔 톳전입니다. 반죽에 불린 톳과 각종 채소, 감칠맛 도는 해물을 넣어준 후 노릇노릇하게 부쳐주면 되는 일.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술술 넘어가는 톳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톳으로 어떤 요리들을 할 수가 있나요? 옛날에도 어떻게 좀 다양하게 해 먹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옛날에는 냉국도 해 먹고 무쳐도 먹고 하신데 이제는 부침개도 해 먹고 떡도 해 먹고 또 메리치에 볶아도 먹고 무청에다 무쳐도 먹고 밥도 해 먹고 드셔봐야 알죠? 네. 하나 드셔보세요. 많이 먹어야 맛을 알죠? 맛있죠? 네. 톳을 넣으니까 오도오도 씹히는 맛이 매력적이네요. 담백하고 예. 담백하고 짜지 않고. 바다의 약초 톳 드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제주 바다가 키운 자연의 힘 제주 톳. 깨끗한 바다에서 찰지게 자라서 영양과 맛을 고루 갖췄는데요. 현대인의 거친 입맛을 순화시켜줄 바다의 보약 톳. 흔한 톳도 다시 보자. 귀한 제주 톳으로 건강 챙겨보자고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단순한 애완이 아닌 더불어 살아갈 가족, 친구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들. 소중한 우리 아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반려족. 그들을 겨냥한 일명 펫 비즈니스가 요즘 주목받고 있다는데. 항상 우울할 때마다 기쁘게 해주는 힐링이 되는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가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동물을 위한 동물에 의한 2016 펫 비즈니스 전태만상 지금 만나본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남산동의 반려동물 용품 전문 매장. 사료부터 액세서리, 하우스, 미용용품 등 반려동물들의 각종 필요를 채워줄 별별 아이템들이 가득한데. 여기는 애견 용품을 판매하는 곳이고요. 먹거리부터 간식, 액세서리, 이제 장난감까지 5천여 가지 제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대량으로 물건을 컨테이너로 받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많이 좋죠. 매장 한켠엔 견주가 부득이하게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대신 강아지들을 맡아주는 호텔 서비스와 비주얼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경공들을 위한 뷰티샵도 입점. 쇼핑하러 온 김에 귀여운 강아지들의 미모와 위생 관리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대부분의 견주분들은 사실은 우리 강아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미용을 하는지 다 궁금해 하시거든요. 강아지도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견주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강아지가 편안해하면 견주분들 만족도가 높아지시니까요. 쇼핑부터 호텔 외모 관리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갖춘 이곳. 게다가 강아지들이 힐링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저쪽으로 가면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이요? 네,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건강에 운동만한 보약도 없다. 이곳은 매장 앞에 마련된 경공들만의 힐링 파크. 평소 실내에만 있거나 운동량이 적어던 강아지들에겐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다. 처음 왔는데 다른 곳보다는 넓어서 강아지가 뛰어놀기도 좋고 종류도 많아서 강아지 사회성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대구 시내에 애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강아지들끼리 놀기에는 좋아서 많이 오는 편이에요. 화창한 봄날, 강아지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지켜보는 견주들도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시간. 대구 시내 안에 이렇게 강아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외곽 쪽으로 가시면 있지만 대구 시내 안에는 없어서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강아지들이 많이 모이는 주말엔 즐거운 게임 이벤트도 열린다는데. 재미로 시작했지만 갈수록 뜨거워지는 승부의 열기. 견주들도 운동에 온 부모님 마음으로 응원에 나서고. 잘했어. 강아지들도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추억을 만들고 돌아간다. 애들이 평소 여기 잘 오고 싶어가지고 근데 일 때문에 잘 못 와서 오늘 또 덕분에 행사 있어서 좋은 성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쉬실 수 있고 커피도 한잔 하실 수 있고 여러 견주님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가족과 친구처럼 오래오래 함께할 반려동물인 만큼 세심한 건강관리, 조기 진단은 필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건강검진은 이제 동물들에게도 꼭 필요한 코스가 됐다. 나이가 사람으로 치면 40살 중년 정도 되는 나이인 7세나 8세 정도의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혈액검사라든지 엑스레이 검사, 그다음에 복부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 검사, 소변 검사 등등 종합적으로 한번 검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와 계절의 변화 등 주변 환경이 자주 바뀌면서 다양한 증상으로 병원에 찾아오는 강아지들이 많아졌다는데. 최근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귀에서 좀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몸도 많이 끓으면서 각질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강검진차 병원에 내원하게 됐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피부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곰팡이 피부 질환이 많기 때문에 혹시 가려워하지 않는지, 붉게 발적이 올라오지 않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귀 안쪽도 냄새가 나지 않는지, 많이 털지 않는지 자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평소엔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들. 하지만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생활 습관이 잘못 잡히면 견주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이곳. 안으로 들어가 보니 카페 분위기의 넓은 실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는 경공들. 행복한 반려동물 라이프를 돕는 이곳의 솔루션은? 예, 여기는 저희 이제 반려견들의 문제 행동을 교정받을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견 학교인가요? 예. 올바른 습관을 길러야 견주와 반려견 모두가 행복하다. 이곳에선 다양한 교정 수업을 통해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아주고 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희가 특수 목적으로 해서 뭐 로트와일러, 세퍼트 이런 개들을 이제 저희가 훈련을 시켰는데, 반려견 인구들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뭐 같이 살다 보니 짖는 거, 배변, 그리고 산책 시 문제 행동들, 그런 문제 행동을 교정받으러 많이들 오세요, 지금은. 특유의 습성상 많이 짖고 움직임이 커 때론 주변에 위협감을 주기도 하는 대형견. 실제 훈련소에도 이런 고민을 가진 대형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몸집이 크고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사고 발생률도 많고요. 통제가 안 되었을 경우에 좀 난감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다 정밀한 훈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 행동이나 사고 발생률을 좀 낮추지 않을까 싶어요. 바른 습관 훈련과 함께 요즘 훈련 트렌드 중 하나, 일명 애교 훈련. 아이 부끄러. 옳지. 아이 부끄러. 옳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대형견은 뭐 사납고 무섭고 뭐 물 거다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선입견을 조금 더 억제를 시키고 얘한테 호의를 조금 베풀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애견 훈련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경공들의 개성도 천차만별. 견주들과 1:1 상담을 통해 강아지별 맞춤 훈련이 진행된다. 물고 늘어지고 이런 거는 그냥 아무 반응 안 보이시고 안 돼 라고 정중하게 말해주고 그다음 앉아라고 해주는 거죠. 다시 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대신 이런 행동을 하면은 너한테 좋은 이득이 있을 거야 라고 만들어주는 거죠. 견주들이 직접 훈련사들에게 노하우를 배우는 1:1 맞춤 수업 시간. 강아지들의 감정 사인을 읽고 특정 행동을 보였을 때 대응 방법 등 다양한 꿀팁을 얻어갈 수 있다. 큰 개나 이런 특수견들이나 이렇게 교육을 받는 줄 알았는데 뭐 작은 개들도 이렇게 교육을 받아 보니까 좀 많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좀 많이 느껴지네요. 몰랐던 사실인데. 시장의 새로운 소비자로 떠오른 반려종. 그들을 겨냥한 다양한 펫 비즈니스 사업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쭉. 호텔에서도 묵고 학교도 가고 정말 뭐 사람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개가 저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잠깐 했는데요. 좀 네. 놀라웠던 사실은 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이라고 하니까 5명 중에 1명꼴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신 것 같고 좀 놀랐습니다. 네. 저는 영상을 보는 내내 강아지들이 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구나 네. 이런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냥 버려져 있는 유기견, 유기묘들도 좀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작고 귀여울 때는 막 예뻐하다가 조금 크면 이제 키우기 힘들다고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힘들다고 가족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진짜 이렇게 이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에 잘 어울리는 그런 책임감 있는 주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생방송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이 외식 메뉴 결정권에 관한 문자 받아봤습니다. 또 이 통일이 안 될 때는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도 받아보고 있어요. 정하영 리포터가 문자 도우미. 계속해서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97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집 외식 메뉴 결정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공평하게 사다리 타기로 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하시는 복불복,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죠. 복불복으로 흥미진진 게임 같습니다. 우리 집은 2달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하는데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굿은데 외출할 때 항상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가족과 저녁 식사 하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게임으로 하면 재미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나중에 서로 막 싸울 일도 없고요. 맞아요. 다툴 일도 없고 네. 좋은 것 같아요. 게임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걸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비리 의혹 제기하고요, 막. 그렇죠. 그리고 이제 4578번님, 네. 집안 가장이 특권이죠. 가끔은 아이들에게 권력을 이렇게 이양하기도 한다고 하십니다. 역시나 집안의 가장이 아직은 힘이 세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9866번님, 우리 집은 어머니가 89세 무조건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으면 어머니께 이렇게 좀 잘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때 조금 눈치를 보시면서 하시는데요. 한참 이 손주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이 점심 메뉴가 피자였는데요. 갑자기 어머니께서 웬 피자 했더니 알고 보니까 손주가 먹고 싶어서 또 주문을 하셨다고 하네요. 역시나. 그렇군요. 이 내리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할머니도 어쩔 수 없이 그럼요. 아이들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이 어머니한테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손주한테 있었던 거네요. 네. 그리고 1881님, 저희 집은 아들 하나, 딸 둘 가족입니다. 메뉴 선택할 때 엄마, 아빠, 한편 자녀들 한편으로 2개씩 메뉴를 선정하고요. 다수결로 선정을 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선택할 때는 먹었던 거 빼고 또 선정해서 먹으니 불만 없이 잘 주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좋네요. 그러면서 골고루 먹으니까 좋네요. 네. 이 방법도 괜찮은 거 오늘 많이 배워가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로 이용해 볼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1005번님, 가족 중 아들이 편식이 심하고 엄마가 한 음식을 싫어해요. 어머, 어떡해요. 시켜주면 잘 먹는데요, 또. 삐쩍 말라서 아들 선택에 올인을 하죠. 아이고. 제가 봤을 때 어머님께서 좀 요리를 배우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놔두서는 안 됩니다. 편식하고 엄마의 음식을 피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계속해서 다른 음식을 먹이지 않고 엄마의 음식만 계속해서 먹여서 적응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용 씨가 그런 식으로 편식을 많이 고치셨나요? 그래서 결국에 고쳤죠. 그랬군요. 네. 직접 경험한 거라고 예. 하니까 믿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오늘 배워봤습니다. 문자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8191님, 또 3830님, 0152님, 9866님, 1881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한 리포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 드론. 제3의 산업혁명이라 불리며 하늘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원주에서도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한번 손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데요. 그런데 원주에 유명한 드론 박사가 있다? 같이 만나러 가보실까요? 드론 박사를 찾아온 이곳 원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젊음의 열기가 가득한데요. 여기 박사님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저기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원주의 드론 박사 임정욱 학생 반가워요. 기다리던 쉬는 시간 무슨 일인지 교실 안이 시끌벅적한데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것 잠깐 보셨나요? 바로 드론입니다. 섬세한 손놀림. 임정욱 학생은 이미 친구들 사이에선 꽤 유명한 드론 박사인데요. 역시 드론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엔 뭔가 특별한 기술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일명 한판 뒤집기. 다시 봐도 신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기들. 옆으로 돌기.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최종 미션인데 이건? 이번엔 더 고난도의 드론 묘기를 선보이는데요. 손이 착지하는 어려운 미션도 척척 드론 박사답습니다. 정말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다는 게 대단하고 쟤는 진짜 드론 박사예요, 진짜로. 드론 덕에 유명 인사가 된 임정욱 학생. 친구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이거 날린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제 한 9개월 정도 돼가고 있어요. 아니 9개월인데도 이렇게 잘 날리는 거예요? 그냥 연습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냥 실력은 늘어나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 많고 RC카, 장난감 헬기 등을 좋아했던 임정욱 학생.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드론에 이끌리게 됐는데요. 그냥 뭐 날아다니고 하는 게 신기하고 재밌어서 그냥 쭉 꽂히게 됐어요. 뭐 자유롭고 재밌고 쫓아가고 싶고 그런 게 들어요. 드릴 소리가 요란한 이곳, 임정욱 학생의 집입니다. 만들기가 한창인데요. 공부하는 학생이라 시간이 많진 않지만 틈나는 대로 이렇게 주말을 보냅니다. 이게 뭐 만드는 거예요? 지금 드론을 만들고 있어요. 설계부터 제작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한 번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 10시간, 20시간 걸릴 때도 있고 빨리 끝날 때는 한 10시간이면 될 때도 있어요. 어느새 출출해진 점심시간. 정우가 밥 먹어. 얼른. 이럴 때마다 엄마 아빠는 속이 터지죠. 한 번 부르면 오면 안 될까? 그게 떨려서 날기를 하겠냐 내가 올라가다 떨어지겠다. 날아? 생각보다 안 날아. 숟가락 내려놓자마자 다시 드론 삼매경. 한창 공부할 나이에 걱정도 되지만 이젠 정욱이의 꿈을 응원해주는 가장 든든한 가족입니다. 워낙 아이가 좋아하다 보니까 취미 겸 해라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죠 지금. 좀 이왕 할 거면 좀 잘해서 확실하게 좀 그 분야에서 좀 부각을 나타냈으면 하는 생각이죠. 원주 문막의 한 고수부지. 이곳에 드론을 좋아하는 고수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드론 박사 정욱이도 빠질 수 없죠. 이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 바로 정욱이의 드론. 고수들이라 물론 성능 좋은 기종도 많지만 직접 만든 거라 관심이 쏟아지는 건 당연지사. 이거 프로그램이 뭘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CC3D가 알아서 잡아줘요. 트라이콥터도 다 돼요? 네. 아, 나는 거 한번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도 안전하게 비행합시다. 하자. 또 한번 외칩시다. 하나, 둘, 셋. 드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요즘은 이렇게 드론을 직접 날려보고 함께 즐기는 마니아들도 많아졌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도 들고 너무 짜릿합니다. 기다리던 시간인 만큼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번엔 정욱이가 날려볼 차례. 기대 반 걱정 반 점검을 마치고 드디어 비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직접 만든 드론의 첫 비행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냥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저도 잘 날지. 드디어 떴습니다. 지켜보는 이들은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한데요. 정작 본인은 뭔가 아쉬운가 봐요. 떨림이 좀 심한데. 그래 저 정도면 완전 성공이지. 직접 만든 드론이 이렇게 멋지게 비행까지 하니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시선 집중. 대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날개 생긴 거 쉽지 않거든요. 보통 4개, 6개, 8개 이런 게 기본 그건데 이거 3개로 제어하는 거는 아무리 프로그램 썼다 하더라도 학생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만들 때는 잘 날까 했었는데 뭐 잘 날아다니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런 뿌듯함이 바로 자작 드론만의 매력 아닐까요? 다 끝나고 나서야 수줍게 웃어 보입니다. 앞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게 또 있다는데요. 수직이 착륙 가능한 비행기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프로펠러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엔진을 쓴다든지 그런 것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하늘을 대신 날 수 있는 자유로움의 대명사 드론. 이 날개에 깃든 많은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도 이 드론이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비바람이 전국을 강타했죠. 네, 우리 생방송기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나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설물 피해나 또 농작물 피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는 오늘 저녁에 대부분 그칠 예정이긴 한데요. 전국에 내린 강풍특보는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집에 가시는 퇴근길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비가 그치면 5월 5일 어린이날부터는 언제 그랬냐 싶게 날씨가 다시 좋아질 거라고 하네요. 네, 이 연휴 동안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교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임실 치즈 피자, 40년 전통의 전북 사진학원 최용구 스튜디오,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와 함께합니다.